덤프트럭 그 뒤에 적재함이 있잖아요. 근데 발에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신경에 손상이 와서 골프를 못 친다는 진단도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장타대회 하면 돈이 되느냐? 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도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해 벌었어요. 안녕하세요. 장타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KPJ 프로 홍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타 프로가 일반 프로들과 어떤 게 다른 건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프로님 같은 경우는 코스, 즉 이제 18개의 코스에서 스코어를 적게, 공을 적게 치시는 분들이 이제 성적이 더 좋은 성적이잖아요. 이제 장타 대회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한 시간 2분 30초 동안 6개를 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멀리 친 걸로 승패가 결정되는 종목입니다. 장타 대회를 준비하실 때 루틴이나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 루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먹는 것도 다르고 헬스나 이런 거 보조로 해주는 운동도 다른데요. 보통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하죠.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식사도 잘 챙기고 헬스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훨씬 높고 헬스는 매일 하더라도 뭐 한두 시간씩 보조로 해주는 정도인데 장타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가 훨씬 많아요. 다른 미국의 선수들도 보통 헬스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합니다. 이거를 한두 번 나눠서 하는 거긴 한데 하루에요? 네, 많이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시간도 하고요. 연습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 정도 해요. 연습볼을 많이 안 쳐요. 장타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볼을 많이 치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네. 골프의 이 스윙을 할 때 오히려 더 네.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육량 늘리면은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해요. 근데 장타 선수들 특징을 보면요. 간혹 가다가 팔이 두꺼우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흔히 알고 계시는 바디빌더 있죠. 바디빌딩 선수들 그런 분들처럼 몸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운동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장타 선수나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대 가동 범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접었다가 최대한 피는 운동처럼 이런 식으로 최대 가동 범위 운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쿼트 대신에 또 힙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 엉덩이가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체 힘을 써서 스윙에 의해서는 이제 지면 발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면을 밟아서 끌어오르는 걸 쓰거든요. 그 힘 때문에 밑에서 이제 밟고 있는 힘으로 올라오는 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브 투어 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타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바꾸게 된 이유는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었어요. KPJ 프로를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2부 투어를 뛰었던 프로인데 2부 투어를 뛰다가 2012년도까지 이제 무릎 수술을 하고 1년 쉬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제대를 하기 전에 그 훈련을 준비하다가 그 덤프트럭 그 뒤에 적재함이 있잖아요. 근데 발에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CT나 이런 걸로 다 했을 때도 뼈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상황이 와서 신경에 손상이 와서 골프를 못 친다는 진단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걷는 것만 가능했거든요. 평평한 곳은 가능은 한데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 하잖아요. 지면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로 연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만기 전역하고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너무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G투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G투어를 준비를 하다가 발에 신경을 못 느끼게 봉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피부 표면에 맞는 게 아니고 동만 추출해가지고 발 신경 안에다가 놔버렸거든요. 아예 통증 못 느끼게 마비시켜 버리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다가 골프 너무 치고 싶은 마음에 혼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전주훈련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투어 프로가 되고 싶으니까 투어 프로 시합을 나갔어요. 시합을 나갔는데 같이 치셨던 분이 그 장타대회 1세대 프로님이세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1세대 프로님이 나보다 멀리 나가는데 장타대회라는 게 있다. 한번 나가봐라 라고 해서 그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된 상태였는데 프로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나가게 됐다가 일반 클럽으로 나갔어요. 장타 클럽이 아니라 일반 클럽으로 가서 3등을 했었어요. 나가시자마자. 네, 입상을 하고 샤프트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고 2달 뒤부터 계속 이제 우승을 했었던. 그래서 우승을 그 해 하고 나서 장타로 전향을 해도 되겠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하게 됐죠.
골프를 진짜 계속 더 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골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도 필드를 왜 안 나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항상 웃으면서 앞팀이랑 싸워요. 네, 아니면 앞팀에 계신 분들께 너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멀리 가는 대신에 옆으로도 많이 가니까 D팀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필드 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1년에 한 대여섯 번만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가면은 너무 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저도 그래서 투어 프로를 목표로 삼았던 선수로서 치고 싶은데 안 되죠. 한 13번을 14번을 가고 나면 못 걸어요. 네. 걷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은 그 고통이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이게 제가 스텝을 밟게 된 이유가 발이 아파서 스텝을 밟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멀리 치기 위해서 스텝을 밟은 것이 아니라 이게 왼발 오른발이라고 하면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앞꿈치 쪽에 손상이 갔는데 체중이 앞쪽에 실린 상태로 그대로 눌러 들어가면서 피니시를 잡게 되면 이게 통증이 와요. 그것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왼발을 뗐던 거거든요. 그래서 떼고 쳤던 건데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였죠, 저는. 근데 비거리 증가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스텝으로 지금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승승장구하신 내용들. 네, 그때부터는 지금 어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대회 다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시아 1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챔피언십에서는 저는 준우승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미국 세계 랭킹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 하에 세계 랭킹을 보잖아요. 세계 랭킹을 봤을 때 아시아인들 기준으로 제가 1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시합을 좀 많이 못 나가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랭킹이 아시아인 기준으로는 제가 3등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권 대회 어떻게 나가게 됐고 그때 어떤 경험이 있고 혹은 뭐 세계 대회 나간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저는 2018년도에 37개국이 출전하는 시합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 이제 메인 스폰서 샤프트가 이제 메인 스폰서인데 샤프트 회사 대표님이 이런 시합이 있더라. 이게 한국의 대표님이 계시고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미국 본사 그 대표님이 이런 시합이 있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 대표님께. 그래서 한국 대표님께서 이런 시합이 있더라. 이렇게 시합하는 루트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참가 신청을 하고 중국 하이난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부터는 혼자 미국에 시합을 다니고 있었고요. 시합장도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왕복 택시비가 100만 넘겠습니다. 대회 준비를 할 때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무지성으로 나간 거였죠. 계란으로 바위 치면은 바위가 깨지느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언젠가는 깨진다라는 말과 함께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나갔어요. 나가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물어보면서 선수들을 만나고 선수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 많이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물어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선수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 선수분들도 코치진이 있잖아요. 근데 코치진들한테도 물어봐요. 비용을 내고 레슨도 받으면서 이럴 땐 어떤 채를 쓰는 게 좋고 이럴 땐 어떤 채를 쓰는 게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보가 쌓여가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 시합을 갔을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먼저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이 있고 습한 곳이 있듯이 이제 지형의 특색을 보면 이쪽은 사막이다라고 하면 건조하다. 그러면 기압 자체가 높다. 근데 시합장에 지도를 찾아보면서 고도를 같이 봐요. 그럼 여기는 고도가 높은 고도다. 그러면 높은 고도일 때는 높은 탄도를 유지를 해서 쳐주는 게 좋고 낮은 고도일 때는 낮게 유지를 하면서 치는 게 좋다. 이런 것처럼 습한지 건조한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클럽을 다 바꾸게 되죠. 앞바람일 때, 그 뒷바람일 때 이런 경우도 차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도 네, 이게 맞바람이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있고 저지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타 선수로서의 분석을 하면 고지대 맞바람 같은 경우는 위쪽 바람이 더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많은데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내려오면 이 바람을 맞받아 쳐야 되거든요. 근데 맞받아 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내려온 힘이 더 빨라져요. 그러면 멀리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뛰어가지고 넘겨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뻗어가면서 떨어지는 낙차의 힘으로 떨어질 때 그 맞바람이 있잖아요. 이 힘이 강하면은 이 맞바람으로서 공이 뒤로 밀려오는 게 아니고 공이 앞쪽으로 뻗어 들어가면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조금 클럽을 바꾸죠. 공략도 바꿔야 돼요. 바람에 따라서. 선수들도 이제 어드레스 들어가면서 갑자기 바람이 탁 불면은 어드레스 풀고 클럽을 바꿔요. 그 자리에서. 왜 바꾸는지 뒤에서 이제 관찰을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치는 스타일이나 발사각을 보고 있으면 바뀌어요. 데이터 분석기도 옆에 두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보면은 백스핀 양도 바뀌게 되고 발사각도 바뀌게 되고 채공 시간도 바뀌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제가 이제 답을 내리고 선수들한테 다시 물어보죠. 너는 왜 이런 상황에 이런 클럽 바꿨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주는 게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맞는 거야 라고 설명을 들으면 저도 이제 같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터득을 한 거죠. 지금 뒤에 보시면 네. 벨 때 쓰시던 책 그대로 들고 오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딱 미국에 출전하는 상태예요. 헤드만 중복되는 헤드랑 샤프트만 몇 개 빼고 온 상태고 지금 헤드는 원래 여기서 5개가 더 들어가고 샤프트가 4개가 더 들어가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게 풀세트가 이거는 골퍼의 그쵸. 풀세트랑 전혀 다른 입장이어가지고 네. 이게 그러면 장타 프로의 풀세트라는 거죠? 네. 아. 보편적으로 실제 미국에 뛰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백에 아이언이 하나에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골프채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또는 유틸리티를 들고 계시고 선수분들은 3, 4, 5, 6, 7, 8, 9 피칭을 쓰고 그 다음에 52, 58도를 쓰고 퍼터를 쓰잖아요. 그럼 이러면 14개잖아요. 근데 저희는 클럽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어요. 장타 대회는 길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합 때는 하나로 치는 거고 2개 들고 가든 3개 들고 가든 상관이 없어요. 시합 도중에 채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럽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길이는 미국의 이제 USGA랑 RNA 등록되어 있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48인치 미만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금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액수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장타 대회 하면 돈이 되느냐? 돈이 하나도 안 돼요. 정말로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저희는 하고 싶어서 하는 선수들이고 장타 선수들은 항상 대부분 물어보면 상금이 얼마 안 돼요. 쓰는 경비보다 상금이 훨씬 더 작아요. 메이저 대회 하나를 제외하고는 상금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고 본인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명예만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성취감, 본인의 한계치를 돌파했을 때 얻는 성취감, 그리고 그 한계치를 돌파를 했을 때 주변에서 바라봐줄 수 있는 시선, 타이틀에 대한 명예만 보통 가져가는 편이에요. 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도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21년도 토너먼트 개인전으로 처음에 이제 7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3등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12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금이 되게 커야 되잖아요. 그 해에 500만 원 벌었어요. 미국에서. 일반 골프 투어 프로라서 몇 억은 벌 성적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되죠. 아무리 못해도 진짜 2, 3천만 원은 벌어가는 셈이죠. 말씀하신 대회들이 다 미국 대회. 네, 미국 대회만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대회는 지금 현재 상금 걸려있는 시합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 GDR에서 운영했던 시합이 1차, 2차 합산을 해서 1,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생겼죠. 개인적으로 시합을 열지 않는 한 공식 대회에서는 현재 상금으로 이루어진 시합은 없고 상품으로 아니면 또는 상품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국내에서는 상금이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네요. 메이저 막 1등은 얼마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15만 달러입니다.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그 대회마다 스폰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상금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상금이 눈이 안 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데 상금보다 저 챔피언 벨트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게 한 해에 딱 한 명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타 부분의 상은 명예로운 상으로서는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202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멀리 친 선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장타 선수로서는 명예롭잖아요. 가장 멀리 친 선수라니까 그 상은 받았는데 아직 챔피언 벨트가 없어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저도 그냥 레슨을 하거나 촬영을 나가거나 광고를 찍거나 했을 때에 대한 수입인 거고 지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상황이라 저도 적자. 벌어들이는 돈의 딱 10배를 제가 써요. 정말로 시합 경비를 한다고. 세이브로 세우셨다고. 그때 당시에는 비거리가 공식 대회니까 기록은 471야드로 되어 있습니다. 430m가 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께 제가 증명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고 있던 선수가 그때 450야드가 있는데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뒤에 절벽이 이 돌이 있어요. 돌 맞고 뒤로 와서 471야드인 거예요. 그 돌이 480야드에 있거든요. 돌 맞고 뒤로 와서 471이래요. 근데 이게 기네스 기록이 아니에요. 역대 최고 기록이 아니라 해마다 선수들이 뽑히기 때문에 저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멀리 친 선수로서 이제 상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어릴 때 돌아간다면 네. 죽어라 이거 하나만은 계속 할 거다 라는 뭐 훈련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감 있게 나보다 노력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할 만큼의 볼을 쳐라. 무조건 많이 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뭐 열심히 했다고 하면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할 만큼은 못했어요. 장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장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골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투어 무대에서 상금리키 1등을 하지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잘 쳤던 프로가 아니었던 이유도 중에 하나가 다른 선수들만큼 뭐 감각이 좋았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감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연습하는 거를 능가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훈련 방법은 따로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장타를 제외하고 골프를 한다고 하면, 처음 레슨을 받겠다고 하면 스윙보다 공 치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분, 스윙을 다듬고 나서 공 치는 방식을 하고 힘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스윙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공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을 먼저 잡아야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천적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선천성 감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작할 때 치는 타이밍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타이밍에서 스윙을 변경을 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근데 저는 그 방식을 너무 선호하기도 하고, 많은 프로님들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방식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공 치는 걸 가르쳐 주고 나서 스윙을 가르친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려요. 스윙을 가르치고 치는 걸 가르치다 보면 힘이 없는 상태로 스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힘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 치는 힘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목표나 이제 메이저 대회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어요. 챔피언 벨트. 너무 욕심이 나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벨트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UFC나 레슬링 가면 이렇게 벨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게 또 박혀 있고 해가지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는 항상 그게 목표입니다. 어썸골프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꼭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골프채로 하는 운동이지만, 종목이지만 장타와 골프라는 것은 다른 종목의 스포츠다 라는 거를 좀 제대로 저는 전파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다른 스포츠인 거라고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